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칭 흰강도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도에서 공칭 흰강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공칭 흰강도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고 변형률에서 시작해서 응력을 구한 다음 응력에서 충력을 구하고 충력에서 공칭 흰강도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요약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변형률 선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선도를 하나 그렸었죠. 이 선도는 공칭 휭 강도를 구하기 위한 변형률 선도인데 공칭 휭 강도가 파괴될 때의 강도이기 때문에 변형률 선도도 파괴 당시의 변형률을 체크를 해야 한다. 자, 그때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만족을 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입실론 CU는 0.003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변형률 선도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인장철근이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형률 선도는 파괴될 때의 선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파괴가 뭐냐? 제가 아주 앞에 강의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휭 파괴라는 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압축연단 변형률 입실론 CU가 0.003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1번에다가 이 내용을 적은 거고 두 번째 변형률 선도를 그릴 때 만족해야 하는 거는 요 철근이 항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0.003이 되면 파괴인데 그 전에 철근은 항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003 전에 항복이 됐으니까 0.003이 딱 됐을 당시에도 항복을 해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변형률 선도가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응력을 구해야 하는데 변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응력 변형률 선도였습니다. 근데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철근은 그대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콘크리트, 압축부 콘크리트라고 할게요. 얘도 원래는 응력 변형률 선도를 쓰는 게 맞으나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등가응력 블록이라는 거를 써서 응력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0.85 FCK가 하나의 응력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깊이 A, 폭 B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등가응력 블록을 쓰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따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거고 콘크리트는 일단 인장부 콘크리트도 있는데 인장부 콘크리트의 응력은 그냥 무시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였냐?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변형률 선도에는 총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겁니다. 요쯤에 이제 철근 그리고 여기 있는 인장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압축부 콘크리트가 있는데 철근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해서 바꾸면 되고 압축부 콘크리트는 등가응력 블록을 인장부 콘크리트는 그냥 무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응력을 바꿨다면은 여기서 충력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곱하기 면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은 충력이 일단 면적 곱하기 응력이라는 거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충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압축력과 인장력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값과 C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볼까요? 요런 슬라이드였죠. 요렇게 이제 압축력은 요렇게 인장력은 요렇게 응력 곱하기 면적으로 만들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압축력과 인장력이 따로따로 있지만 이 둘을 더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보인데 보의 정의가 충력이 없는 부재예요. 그래서 충력이 없다는 거는 이 C와 이 T, 인장력과 압축력이 서로 상쇄가 됐다는 얘기고 결국 이 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꼭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C 중립축값 그리고 A 등가응력 블록의 깊이죠. 이거를 구하는 데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충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 공칭 휭 강도는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곱하기 그냥 거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고 공식 자체는 MN은 T 곱하기 D 빼기 2분의 A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 있는데 요 과정들 있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쳐가지고 공칭 휭 강도가 딱 나올 겁니다. 공칭 휭 강도를 구한 게 목표는 맞으나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꼭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철근의 항복 과정을 체크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인장철근이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로 항복을 했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되게 논리적으로 이끈 과정인데 이 인장철근이 항복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복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항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맥락입니다. 그럼 정말 항복을 했는지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이거를 이 과정에서는 못하고 끝까지 쭉 풀이를 풀었을 때 마지막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를 제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문제를 풀러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안 한 게 하나가 있었네요. 이 철근 항복 과정을 체크를 할 건데 이때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여기서 그린 변형률 선도 있죠? 이 변형률 선도에서 닮음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긴지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슬라이드를 넘겨서 예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보가 있는데 폭은 300mm고요. 이 유효 깊이 D 있죠? 이 압축 연단에서부터 철근 도심까지는 450입니다. 이 보의 높이 또 아마 사실 한 500 정도로 있을 건데 얘는 문제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제가 딱히 적어오진 않았고요. 철근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철근의 면적을 다 합치면은 1500제곱밀리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는 요 정도,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 그 다음에 철근의 탄성 계수는 200GPa일 때 요 단면에 공칭 힘 강도 Mn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칭 힘 강도를 구하고 싶다면 변형률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변형률 선도를 그릴 건데 변형률 선도에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 입실론 CU가 0.003이다. 그 다음에 인장철근은 항복을 해야 한다. 요 두 개를 고려해서 그리면은 일단 변형률 선도는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질 텐데 이 위에 부분 입실론 CU는 0.003이어야 하고요. 여기는 변형률 값은 일단 몰라요. 그래서 입실론 S라고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변형률 값은 모르나 일단 항복을 했다라는 거는 가정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따가 사용을 할 건데 미리 좀 체크를 해주고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중립축 C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의 거리는 유효 깊이 우리가 D라고 해줬죠. 그리고 이 D는 여기 450mm라고 이미 값을 구해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변형률 선도 체크가 끝난 거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응력을 그려줄 겁니다. 자, 응력 어떻게 구하냐? 자, 기본적으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을 하고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해서 일단 철근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렇게 그려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철근의 응력 변형률 선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프에서 요 점의 응력이 이제 FY가 되고 요 점은 이제 우리가 입실론 Y라고 불러줍니다. 항복이라는 거는 이 구간을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간은 탄성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 이 탄성 구간에서 항복 구간으로 딱 바뀌는 그 점 있죠. 이 점의 응력이 FY고요. 이 점의 이제 변형률을 항복 변형률 입실론 Y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철근 얘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있는 응력을 딱 체크를 할 건데 이 응력 변형률 곡선상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S라는 변형률이 뭐 0.003일 수도 있고 0.005일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점이. 단 일단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만 있다면 정확한 점의 위치는 몰라도 무조건 응력은 요 옆에 있는 FY 값이 돼요. 즉 400MPa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철근의 응력을 체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400MPa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 다음 철근을 했다면 콘크리트를 하면 되는데 인장부 콘크리트는 아예 표시를 안 해줘도 되고 압축부 콘크리트는 등가응력 블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요 부분이 지금 인장부죠. 그러니까 중립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인장부 콘크리트인데 얘는 이제 체크를 안 해줘도 되고 이 위에 있는 압축부 콘크리트만 등가응력 블록으로 해주면 되는데 뭐 블록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등가응력 블록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 일단 크기는 0.85FCK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분포화중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 분포화중 하나의 크기가 0.85FCK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FCK
FCK가 지금 30메가파스칼이잖아요. 거기다 0.85를 곱해주면은 25.5메가파스칼입니다. 얘는. 그리고 요 깊이 있죠? 이 깊이를 우리가 A라고 불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A는 베타1C라고 불러주면 되고, 이 베타1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0.85 빼기 0.007 그다음 FCK 빼기 28이었습니다. 그래서 FCK에 요 3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836C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가압력 블록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죠. 얘 어떻게 설명했는지 잠깐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등가압력 블록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응력 배역률 곡선을 그리면 콘크리트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됩니다. 이 포물선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텐데 이 바꿔줄 때 응력 크기 하나, 이 하나는 에타 0.85 FCK이지만 에타는 우리가 일단은 1로 가정을 하고 계속 문제를 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기는 0.85 FCK였고 아까 FCK가 30메가파스칼이어서 이걸 곱해서 25.5라고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등가압력 블록 이 작용하는 면적은 이 단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폭은 B가 돼요. 일단 면적이. 그 다음에 요 깊이는 우리가 A라고 그냥 알파벳을 매겨줄 건데 이 깊이 A는 어떻게 구하냐? 중립축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중립축에다가 베타1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글자로 베타1C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럼 베타1은 뭔데? 베타1은 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FCK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베타1이 달라지는데 FCK가 아까 30메가파스칼이었죠. 그래서 28에서 56 사이고 이 공식에다가 FCK 3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30 넣어주면은 얘가 2가 되고 0.007 곱하기 2에다가 0.85를 빼면은 0.836이 됩니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갔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응력의 크기 찍어주고 그리고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 찍어주고 그리고 철근도 이렇게 응력 표시를 해주면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변형률 이렇게 그다음 응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과정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응력에서 충력을 넘어가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력을 일단 앞에 그린 거 여기다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렸었죠. 응력에다가요 충력을 구할 거면 그냥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철근 먼저 해주면은 철근 T는 ASFY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고 AS는 1500이고요. FY는 4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1500 곱하기 400메가파스칼 이거 해주면 600kN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근의 충력은 이미 계산이 다 됐다. 그러면 압축력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요 등가압력 블록을 충력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돼요. 응력의 크기 하나는 25.5, 그러니까 0.85 FCK였죠? 일단 요렇게 C 표기를 해주고 C는 응력 크기 하나인 0.85 FCK를 일단 해주고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되는데 요 등가압력 블록이 작용하는 면적은 이 단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 높이가 A, 요 폭이 B인 이 면적에 작용하는 거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작용 면적은 직사각형이니까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되는 거고요. FCK가 30이고 그 다음 B가 이제 여기 300mm라고 했고 A는 여기 0.836C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7.65A k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는 일단 먼저 바꾸지 않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충력을 표시를 해주고 제가 꼭 뭘 해야 한다 그랬냐? 일단 충력은 면적 곱하기 응력이다. 두 번째,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라는 걸 써야 한다. 그래서 AC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을 드렸는데 얘와 얘가 같다라는 식을 꼭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라는 부재 자체는 충력이 없는 부재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가 똑같아서 더하면은 상쇄가 일어나는 0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는 T라는 걸 이용하면은 7.65A는 600이죠. 그럼 A 구해보면은 78.4mm가 나오고요. 자, 근데 A가 뭐였죠? A는 0.836C입니다. 그럼 C는 0.8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A를. 자, 그렇게 해서 구한 거는 93.8mm입니다. 자, 이렇게 AC를 구해줘야 되고 얘를 이렇게 구한 이유는 나중에 써먹을 거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충력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공충인 강도 Mn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그린 충력을 다시 한번 따올게요.
자, 이렇게 따오면은 공칭 횡강도 MN은요 T 곱하기 D 빼기 2분의 A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무 점이나 모멘트를 잡고 이 두 힘에 대해서 모멘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 점을 제가 보통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그러면은 일단 T 곱하기 요 거리 해서 모멘트 구하고 이 압축력 곱하기 거리에서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데 이 압축력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산에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잡게 되면. 그래서 얘는 안 넣어줘도 되고 그러면 이 T 얘 힘 곱해주고 요 거리가 D 빼기 2분의 A입니다. 왜냐면 요 전체 거리가 일단 D라는 거는 납득이 되시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체크를 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A고요. 그래서 D 빼기 2분의 A가 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가 2분의 A였냐? 이것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리면 요 응력에서 충력으로 딱 바꾸는 과정 있죠? 이 과정은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포하중에서 집중하중 구할 때 크기는 어떻게 됐죠? 뭐 요렇게 보가 있으면은 얘가 뭐 2kN/m라고 해주면은 그 다음에 보의 길이를 뭐 4m라고 할까요? 그러면 4 곱하기 2,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 혹은 면적을 했죠. 그래서 여기 힘 곱하기 면적을 해줬던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이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곳의 무게중심, 즉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얘의 무게중심인 딱 정중앙에 우리가 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거리가 A이기 때문에 정중앙인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2분의 A고요. 그래서 인장력 곱하기 그러니까 힘 곱하기 요 거리 D 빼기 2분의 A다. 자, 그러면 T는 뭐였냐? 얘는 600kN이었고요. D는요 여기 450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 다음 빼기 2분의 A는 뭐였냐? A 앞에서 구했죠. 이따가 A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미리 구해놓은 겁니다. 충력, 이 C는 T를 이용해서 A는 78.4입니다. 그래서 78.4고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kNm/m였겠죠. 얘를 kNm로 단위를 바꿔주면은 246.5kN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 공칭인강도 MN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246.5kNm라고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과정이 하나 더 남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앞에서 지금 얘 이거 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철근이 그럼 진짜 항복을 했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인장철근 항복했다는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요 배능률 선도에서 얘가 지금 진짜로 항복을 했냐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과정으로 철근의 항복 과정 확인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변형률에서 닮음을 제가 이용하라고 앞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럼 변형률 선도를 일단 먼저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렸죠. 여기 입실론 CU가 0.003이었고요. 여기가 입실론 S 항복했다고 가정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였는데 450mm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중립축 C였는데 아까는 중립축 C를 몰랐습니다. 처음 그 변형률 선도를 시작할 때는 이 C를 몰랐죠. 근데 우리가 풀이 중간에 이 충력 있죠? 충력을 구하는 과정, C는 T를 구하는 과정에서 C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93.8mm였죠. 그래서 이 거리가 우리가 지금 93.8mm라는 걸 알아요. 그럼 닮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항복을 했다라는 거는 응력 배형률 곡선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요 구간 안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입실론 S라는 변형률 값이 요 구간 있죠. 여길 제가 아까 입실론 Y라고 했는데 이 입실론 Y보다 오른쪽에 찍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입실론 S 값이. 그러니까 만약 입실론 Y가 0.002였다면 그리고 입실론 S가 0.003이었다면 0.003은 0.002 옆에 있으니까 이 정도쯤 있겠네 입실론 S가. 그러면은 항복 구간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입실론 Y는 어떻게 되냐? 얘는 탄성계수를 분모해 그 다음에 항복 응력을 분자에 넣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요 오른쪽 값이 왼쪽 응력 값이 F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그러면 요 입실론 Y는요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변형률 곱하기 ES 그러니까 이 입실론은 FY를 만족을 할 거고 입실론 Y는 탄성계수분의 항복 응력입니다.
그래서 얘 여기 400 그 다음에 여기에 200기가파스칼 넣어주면은 0.002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0.002고 결국 이 입실론 S를 구해서 0.002보다 크다면 얘는 항복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확인해요? 이건 닮음을 이용하면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일단 닮음이죠. 평행선에다가 뭐 억각 그리고 여기 90도니까요. 여기가 93.8이고 여기가 0.003인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알죠? 450에서 93.8을 빼면 되니까요. 요 길이가 450 빼기 93.8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닮은 비 이렇게 이용해주면 됩니다.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죠. 그래서 써보면은 입실론 CU 대 93.8은요. 입실론 S 대 450 빼기 93.8입니다. 그럼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가지고 입실론 CU는 0.003이니까 넣어서 입실론 S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하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중학교 내용이긴 하죠. 이거 구해보시면은 0.014가 나옵니다. 그러면 0.002보다 큰 거죠. 0.014 찍어보면은 뭐 한 요쯤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입실론 S는 지금 항복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복 가정이 체크가 된 거예요. 항복한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우리는 항복을 가정하고 그래서 이 응력을 요 FY라고 우리가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했다면 얘를 400메가파스칼로 잡으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항복했다라는 가정하에 400으로 우리가 잡아줬고 마지막에 항복했던 게 맞았기 때문에 풀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최종 MN 값은 246.5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치인강도 예제를 풀어본 거고 이번에 이제 예제를 복습할 때는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이 정리 과정에서 이거 요런 내용이었구나 요 번호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잘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